일단은 항상 제가 동심지를 중요시하죠. 특히나 이 3도심, 이 강남 도심지가 있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곳은 바로 이 잠실 강역 중심지, 도심지 다음에 위계 질서에 속하는 강역 중심지, 그러니까 7강역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심지 간의 연계성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강남 도심지와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봐도 중심성을 고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중심지를 고도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강남 도심지,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도심지, 한양 도심지 각각의 도심지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한양도성 도심지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고, 정비 예정 구역도 기존에 해제되었던 곳들을 다시 지정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정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영등포 여의도, 그러니까 여의도 일대도 지금 기존에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여기도 금융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구로 또 지정을 해가지고 심지어 중심 상업지역까지 종상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이 강남 도심지도 사실은 뭐 물론 뭐 많이 개발이 되었죠. 하지만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이 강남 도심지도 이제 동서축을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죠. 이 서쪽으로는 뭐 있죠? 사당 이수 지역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잠실 광역 중심지가 있죠. 그래서 이들 간의 연계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수서일 때 다뤘었죠. 그리고 여기 매헌 지구 중심지와 수서 문정 지역 중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헌, 강남, 그리고 수서 문정 지역 중심지 이들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초점 맞추고 있기도 했었어요. 이건 제가 수서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봐주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잠실 광역 중심지가 있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천호, 길동 지역 중심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암사 지구 중심지라든지 고덕 지구 중심지, 이거는 이제 지금 동쪽 측면에서는 이 정도밖에 없다. 중심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기사를 가져봤어요. 일단 보시면 24년 12월 26일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잠실 5단지는 지금 모든 평형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전용 82제곱미터 9층이 이제 34억 2,500만 원에 팔렸고, 평당 약 9,500만 원, 거의 1억 다 찍었죠 여기도. 그리고 뭐 76제곱미터도 지금 보시면 29억 8,700만 원. 그래서 다 모든 평형이 지금 신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번 잠실 5단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보시면 여기는 역시나 왜 상급지를 사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24년 1월달이 최저점을 찍고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매매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재건축 단지다 보니까 사실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가율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너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근데 반면에 인근에 이제 다른 곳들, 사실은 그런 것들은 회복을 못한 곳들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양극화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약 평당 8,500만 원, 평당 9,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다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이 재건축, 사실은 재건축 단지 소유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보시면 이게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러니까 재건축, 아마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물건이 개해집니다. 희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 이 사람들의 매물만 이제 입주권이 보장되고 그 외에는 바로 현금 청산. 그러니까 입주권이 나오는 조건이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신청한 이후에는 이제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거래가 활발해진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부 정책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이것도 어쨌든 간에 어떤 허들을 만들어져 가지고 그 허들이 어떤 기준점을 지나면 못 사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잠실 5단지는 워낙 사업성이 좋기로 유명하죠. 여기 보시면 평균 용적률이 138%. 더구나 이 송파구에 있는 잠실 롯데타워 바로 앞에 있는 입지도 좋은 곳에서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곳들 거기에서 이제 용적률이 138%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도 굉장히 넓죠. 안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한강이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엘리트래 좀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과는 거리가 멀어졌죠. 어떻게 보면 준신축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특히 이 엘리트래 지금 보시면 엘스 잠실 엘스를 보면 지금 벌써 2008년도 종료된 거죠. 지금 최저점 대비 잘 안 보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 저점 대비 지금 보시면 34% 올랐습니다. 지금 이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이 있죠. 지금도 약간 조금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사실은 이게 전세가가 지금 아직은 얘가 회복이 되었고 지금 17% 올랐잖아요. 최저점 찍은 이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전세가가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이 좀 낮아졌죠.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세가가 좀 더 올라질 때까지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잠시 S뿐만 아니라 사실은 리센치라든지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23년 뭐 1월 이때가 최저점이고 지금 29%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간중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렁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약간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보면 이렇게 조금 14% 그래서 딱 봐도 지금 딱 어느 순간 2020년 7월 2020년 7월인가요? 그때 아마 이제 그 임대차 3법 통과 이후로 이 매매가랑 이 전세가가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런 다잠 엘리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비슷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 조금 출렁 추린다. 그래서 좀 25년 또 초반에는 조금 이곳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지 않을까. 좀 매매가에서는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평당 한 8천만 원씩 8천만 원 정도 일단은 리센치, 엘스 그리고 트리지움은 7,500만 원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여기 보시면 한 7,100만 원 평당.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보면 다 이 그래프 다 보면 똑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거린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아까 제가 주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이 잠실 아파트 지구. 제가 이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서빙구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한번 다루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제가 한번 더 소개해 드릴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기존의 잠실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 아파트 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이 24년 12월 11일 그러니까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죠.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아파트 지구는 여기 나와 있듯이 1970, 80년대 그때는 사실은 지금의 이제 복합 개발 지금은 이제 오산 서울시장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해 단순히 주거지 개발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토지에 하나의 기능만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직주락, 이제 복합 기능, 여러 개의 기능을 같이 넣는 것을 좀 선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1970, 8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주택난,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해소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이 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 위주로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아파트 지구 이곳을 지정을 함으로써 거기에는 주택만 건립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짓지 못했죠. 근데 아파트 지구 여전히 이 아파트 지구에서는 주택 용지에서는 주택만 건립이 가능하고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흐름에는 맞지 않는 그런 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지구를 전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잠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포 그리고 이제 압구정, 서빙고 그리고 어디죠? 여의도 여기 다 아파트 지구가 많은데 다 똑같이 최근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아파트 지구 그대로 지정되어 있다면 만약 이곳을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주택 용지에서는 주택만 건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지구를 이제 해제를 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택, 주거지뿐만 아니라 직주락, 그러니까 뭐 직장 업무 시설이라든지 상업 시설, 여러 가지 문화, 여가 시설도 같이 주거지와 같이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보고 그, 그 지역에 맞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사실은 뭐 기존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세세하게 이제 뭐 용도라든지 뭐 권장 용도, 불허 용도, 그리고 뭐 밀도, 용적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높이 이런 것들을 각종 규제를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 계획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는 좀 더 또 체계적인 이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또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잠실 아파트 지구 이런 식으로 여기가 L, 리, 트, 레 나와 있고 잠실 5단지 그리고 여기는 장미 그리고 여기는 파크리오가 있고 여기도 이제 미성 크로바랑 이제 진주 아파트 여기는 다 재건축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지구 보시면 이 아파트 지구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다 아파트 단지가 다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지금 봐주세요. 이건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게요. 저층 주거지. 이거는 서울시가 이제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 잠실 아파트 지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라 표기해 놓은 곳들 이런 곳은 또 개인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 아파트만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왔죠. 22년부터 사실은 이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더, 결국의 목적은 재건축이 더 유연해진다. 그러니까 유연성. 기존에는 너무 지금 이런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었는데, 그러니까 픽스드였는데, 지금 이제 플렉스블, 조금 더 여러 가지 용적률, 높이, 용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연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 용지. 아까 주택 용지에서는 주택만 지을 수 있댔죠. 단지 내 상가도 짓지 못했었는데 이거를 핵지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토지를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22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에는 현재 아파트 지구가 14개 지구가 있고 면적만 하더라도 11.2km 제곱 108개 단지 총
14만 9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전체 아파트 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다룰 것이 바로 이 잠실 아파트 지구죠. 그걸 시간 안 볼 것 같아서 좀 보면 아파트 지구고, 잠실 아파트 지구 오늘 살펴볼 것이고, 사실은 보면 여기 암산 명일 아파트 지구도 있고, 청담, 압구정, 서빙고, 이촌, 원효, 여의도, 뭐 이수, 반포, 다 서초, 이런 식으로 아파트 지구가 아까 지금 꽤 있죠. 보시면 다 지정 연도가 1976년도, 이때부터 지금 제일 늦은 게 1983년도 아시아 선수촌 있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지구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1970년도, 80년도에 다 지정을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최근에는 재건축 연한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암사 명일 아파트 지구 이것이죠. 지금 다 보면 고덕역 인근으로 삼익 그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축, 삼익 맨션 이런 것들 유명하잖아요. 고덕주공.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리모델링 이런 것들도 꽤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 아파트 지구는 다 지금 정비 사업의 연한이 도래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앞에랑 똑같습니다. 변하는 시대,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지구가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습니다. 아까 근생 원래 이제 아파트 지구에서는 주택 용지에서는 근생 불허하고 중심 시설 용지에만 허용한다. 그러니까 용지별로 이제 좀 이런 것들 기능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결국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재건축 정상화, 주택 공급 활성화 이 대책 중에 하나로 아파트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재건축을 유연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말씀드렸죠. 기존에는 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 공공기여 15% 의무도 사실은 보면 유연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률 이런 키워드가 다 유연. 근데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끝까지 돼봐야 돼요. 사실은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게 또 어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조금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죠. 재건축 사업성도 뭐 향상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좋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굴 높이도 40m까지 완화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일률적이었던 여러 가지 규제를 유연하게 하겠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높여주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일부 아파트 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라는 용어를 좀 잘 봐주세요. 이 개발 잔여지를 저는 사실은 뭐 아파트 지구, 모든 아파트 지구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파트 지구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지구 잔여지도 지금 보시면 비주거, 주거, 복합 이런 것을 허용하겠다. 딱 봐도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거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여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5개 지구 반포, 서빙고, 청담, 도곡, 이천, 압구정 이런 식으로 99개 필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보면 이곳에다가 이런 뭐죠? 이런 비주거 시설, 주거 복합 이런 것들 허용해 주겠다. 특히나 역세권이다 보면 이런 데는 이제 역세권 개발도 가능해지겠죠. 어쨌든 간에 보시면 이 개발 잔여지에 대해서 통합 재건축하거나 이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 기준으로 정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 기존의 아파트 지구 다 보시면 다 비쌉니다. 아까 이런 것들 여의도 보시면 뭐 서빙고, 이촌, 반포, 압구정, 청담, 도곡, 잠실 이런 데 보면 이미 다 비싸거든요. 아파트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 개발 잔여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소액으로도 좀 찾아볼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이런 입지에 좋은 곳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복합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더욱 잘 봐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서빙구 아파트 지구에 이 보이죠? 파란 색깔 네모 개발 잔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서빙구 아파트 지구 여기 보면 다 한강 맨션 뭐 보면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지 위에 보면 다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죠. 신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개발 잔여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